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다시 매크로의 그림자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시장의 훈풍을 깃들게 해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엔비디아 한 종목의 기대기에는 일단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 매크로의 데이터가 상당히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개별적인 종목별 이슈 그리고 간밤 시장 마감 상황까지 체리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시장 상황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날 미국 재무부가 국채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의 수요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장단기 할 것 없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이 점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죠. 빅스 지수가 장중 8%대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3대 지수가 이렇게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1% 넘게 내림세를 그려나가는 모습,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도 각각 0.6%, 0.7%의 하락세를 기렸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11개 업종이 오늘은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나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3개 섹터의 하락률이 가장 적었습니다. 엔비디아 소식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로써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0.8%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이제 $1,148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3% 정도만 더 오르면 시가총액 애플을 추월하게 됩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헤드라인들이 2가지가 보여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를 때 2배 그리고 3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레버리지 ETF에 대한 주간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께인 화요일 앞으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에 대한 물량이 역대 4번째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밈주식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이 여타 반도체주들의 힘을 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면은 AMD,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그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전에서 세일즈포스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적 결과에 따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결과는 잠시 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소식도 보겠습니다. 최근 동남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다음 달 말레이시아 수도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한다 소식 들려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고요. 여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옮겨가서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월가 애널리스트의 러버쿠어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업계 혁신의 주도주의자, 수혜주다 이런 평가를 전해줬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앞으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 요금제 출시 그리고 계정 공유 금지 조치에 따라서 내년에도 2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이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중에는 2% 넘는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로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보험 관련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이 미국에는 메디케이드라고 불리는 정부 운영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들을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로부터 탈퇴당하는 일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가입자 수가 많아야지만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있었던 한 컨퍼런스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EO가 직접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점이 오늘 주가 하락의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3.8%의 낙폭을 기록했고 그 외에 여타 보험주들 휴마나, 몰리나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규모 인수합병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노코필립스가 마라톤 오일을 31조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에너지 기업들이 대규모 M&A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석유가스 자산 확보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마라톤 오일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M&A를 통해서 코노코의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러선 오일 피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메러선 오일은 8.4%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반면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는 3%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주 아메리칸 항공부터 봐야 될 텐데 가이던스를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EPS, 매출, 영업마진 등의 항목들을 모두 다 축소를 했고 특히나 여행과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 시기가 임박해 있는 지금 시점에 이런 가이던스 축소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투심까지 끌어내리면서 동반 약세를 나타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주가는 13%대의 급락세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소프트웨어 업체 허브스팟도 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알파벳에 인수될 거다라는 보도가 몇 차례 나왔는데요. 어제는 CNBC 측에서 다시 한번 인수설에 대한 보도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8%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도 이 거래일 연속 1.5%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류 리테일 기업들 실적 발표 후에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베크롬비앤 피치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85% 급등을 했고요. 지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건데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인종차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한때는 America's Most Hated Retailer, 가장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브랜드로 평가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요. 실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특징주 판으로 돌아가서요. 실적을 확인해 보면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를 했고요. 이익이 약 7배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인기를 되찾고 있는 거고 AI가 아니라 130년 된 패션 종목으로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종목과 테마를 발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딕스포팅 굿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EPS와 매출 비트가 나왔고요. 연간 EPS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6% 가까이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앞서서 매크로의 그림자가 다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매크로 데이터로 일단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연준에선 베이지북을 발간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국채 입찰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점이 시장을 계속해서 연일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연준 베이지북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 여전히 견고하다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한 줄을 요약일 텐데요. 베이지북의 중요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4월 초 이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완만하게 오르는 물가 속 미국인들이 더 높아진 가격을 의식하고 있으며 경제 주체들의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고용시장은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의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이틀 동안 1,800억 달러, 우리 돈 245조 원가량의 국채 발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큰 규모로 입찰이 부진한 탓에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것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베이지북의 항목별 주요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세를 보이면서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글로벌 경제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그리고 고용시장은 어느 정도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가가 관건이었을 텐데 모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베이지북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2024년 대선 역시도 경제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는데요.
대선 내용을 먼저 짚어보게 되면 선거 전까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베이지북 안에 포함이 됐고요. 경제적으로는 완만한 성장세, 인플레이션, 물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으면서 완만한 물가의 상승 역시도 여전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현상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에 연준의 셈법에 작용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노동시장 역시도 둔화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베이지북에 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다른 요인, 바로 국채금리의 급등세인데요. 간밤에 있었던 국채 입찰이 또 한 번 대규모로 진행이 된 가운데 이전 6회 평균보다 더 낮은 응찰률을 보이면서 부진한 수요를 나타냈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을 비롯해서 장기물 위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0년물은 무려 1.8% 오르면서 4.62%에 도달을 하고 있고요. 2년물은 이제 거의 5% 바라보고 있습니다. 4.97%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0.6% 상승, 거기다가 패드와치에서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확률도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새 얼굴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총재, 클리블랜드 연은의 대표적인 매파위원으로 분류가 되고 6월을 끝으로 FOMC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연준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골드만삭스의 임원 출신인 베스 해맥이 차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에서 여성 임원으로서 유리천장을 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베스 해맥이 어떠한 성향으로 또 연준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니투데이의 오늘 주목할 만한 미국 시장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엔비디아는 과연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시장의 초점일 겁니다.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는 $1,150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간밤엔 엔비디아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엔비디아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세 월가에서는 어떻게 가늠하고 있을까요? 한번 함께 들여다보시죠. 10대1 액면 분할 XAI의 H100 대량 구매로 전일 7% 넘게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한 달간 29.8%, 올 들어 130% 급등했고 지난 1년 동안에는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최고 투자 책임자인 닉 그리핀은 엔비디아가 향후 12개월간 1,000억 달러 규모의 AI 가속기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직선 상승을 하지는 않겠지만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며 현재의 실적 호조세는 단지 1년간의 버블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그려왔던 직선 성장을 이뤄가진 못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시총 규모가 메타, 테슬라, 넷플릭스, AMD 등을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몸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시총 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한 2%가량 더 오르게 되면 애플의 시총을 추월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성장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닷컴 버블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의 IT 급등세를 시현했던 광경이 바로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을 필두로 했던 모바일과 인터넷 사이클일 겁니다. 10년 동안의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보여줬던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런데 AI 사이클 겨우 2년 차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천장이 어디인가를 두고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과 겨루게 될 텐데 과연 AI 사이클이 그를 뛰어넘은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 칩에 대한 엔비디아의 급격한 성장세가 돋보였다면 간밤에는 AI 소프트웨어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AI 하드웨어, 노트북과 같은 기기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기업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세이즈포스가 실적 발표를 내놓으며 하향 조정한 가이던스를 공개함에 따라 주가가 시간외에서 17%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이즈포스는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15억 3천만 달러, 주당 1.58달러로 1년 전에 1억 9,900만 달러, 주당 20센트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44달러로 팩트셋 집계 전망치 2.3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분기 매출 전망치와 조정 주당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 연간 구독과 지원 매출의 경우에도 당초 10% 성장 전망에서 10%를 소폭 밑도는 성장 전망으로 수정했습니다. 네, 세이즈포스의 실적은 결국 가이던스로 귀결이 됩니다. 2분기 매출 전망과 2분기 EPS 전망이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년 전보다는 물론 매출의 성장세, EPS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앞으로 세이즈포스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시간외에서 무려 17%의 급락세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수익 증가세가 10% 미만으로 예상된다라는 것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반면에 HP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물론 EPS의 경우에는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트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HP의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미국 시장이었고 이렇게 시간 외에서 3% 가까운 상승세를 시연을 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C3AI라는 AI 애플리케이션 기업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가이던스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살펴봤던 엔비디아 그리고 모델과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세이즈포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AI 과연 어느 정도 업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는 그 훈풍에 깃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이번 세이즈포스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세 부분을 잘 나눠서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유가는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데이터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금 가격까지 일제히 하락세, 은 가격만 겨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